성기사 윤소영입니다. 지우지 못한 마음의 상처는 징후 또는 분노 등 그 무엇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검은 씨앗일 텐데요.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서 성인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저주란 아마도 어른이 되지 못한 정신을 지닌 채 육체만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성숙한 정신에게는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조차 무력하기 때문이죠. 무엇을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에 대해 심각할 정도의 박탈감을 갖는데요. 이 의지박약은 좌절로 이어지며 박탈감은 원망과 분노를 낳습니다. 때론 분노의 힘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하기도 한다지만 처음부터 의지박약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마저도 소용이 없죠. 삶을 온전하게 지탱할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또 희생정신으로 돌보고 이끌어주는 길뿐일 텐데요. 이마저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즐겨 보이는 관계라도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이 자극에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결국 몸뚱이만 커져버린 이 존재는 관계로부터 또 삶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게 되죠. 이 과정을 알드리치 감독은 놀라우리만치 세밀하게 영화 속에 옮겨놓았습니다. 오늘은 제인의 말로 또는 혹은 베이비 제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고전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베이비 제인이라는 별칭으로 유명한 아역스타인 제인과 그녀의 언니인 블란치가 등장합니다. 무대에서의 깜찍한 퍼포먼스와는 달리 무대 밖 실상은 아나무인 그 자체였던 동생 제인, 그리고 그런 아역스타인 동생에게 치여서 어떠한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분노와 또 시기심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언니 블란치가 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전세는 역전됩니다. 대스타로 성공한 언니 블란치와는 달리 우리 왕년의 아역스타 베이비 제이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그녀가 언니 덕에 겨우 배역을 맡고 있다라는 사실은 영화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매 중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을 때 운전석에 탄 다른 사람은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대로 상대에게 돌진해버리죠. 이후 영화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리를 다쳐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언니 블란치와 그런 언니의 수발을 드는 동생 제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인은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언니의 재력에 기대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부터 열까지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게 없을 만큼 언니를 성가셔하며 이 삶을 지긋지긋해하죠. 알코올에 빠져 편집증 상태에 이른 동생 제인과는 달리 언니 블란치는 왕년의 대스타답게 기품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동생을 대하지만 그녀 역시 식사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거나 불편할 때면 알람벨을 시끄럽게 울려대며 나이 든 동생을 악독하게 부려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다 들키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서로의 존재를 파괴해가는 그 최후까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역대 스타였던 동생 제인이 있었는데 후에 언니인 블란치가 대배우가 돼서 전세가 역전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언니 블란치의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블란치에게 사고가 나 반신불수가 되고 둘의 커리어는 끝장이 나게 됩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일담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인 것입니다. 영화의 반전은 마지막에 블란치가 진실을 드러내며 시작됩니다. 그녀가 불구가 된 것은 제인의 탓이 아닌 본인이 제인을 차로 사고 내려 하다가 제인이 이를 보고 피했고 도리어 그녀 자신이 사고를 당하여 반신불수가 되었던 것이죠. 사고 난 그날 밤 제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었고 그녀는 그날 파티에서 정말 블란치에게 못되게 굴었었죠. 블란치는 제인이 차에서 내리는 걸 보았고 차로 쳐서 그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인은 차가 다가오는 걸 보았고 이를 피했지만 블란치는 문을 들이받았던 것이죠. 즉 제인이 블란치를 불구로 만들었다고 자책하며 한평생 낭비하도록 블란치 자신이 스스로 사고를 내어 불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지막 고백을 들은 제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동안 우리가 친구가 될 수도 있었단 말이야. 아버지는 제인에게 집착했고 제인에게 과도한 자기애를 심어주었었죠. 블란치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가슴에 새겨 넣었습니다. 둘의 상황이 역전되고 난 뒤 블란치는 자신이 출연하는 영화에 끼워 넣기로 제인을 출연시키지만 어떤 영화 제작자의 말처럼 그녀의 성품이 착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느끼면서도 타인에게 바람직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를 두고 일종의 삼각관계였던 이 자매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되면서 또 다른 국면에 돌입합니다. 블란치는 제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블란치의 명성은 그때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신이 잊혀진 인물이라는 것, 또 고립감과 불안 등으로 인해 제인은 점점 미쳐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곧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증오하는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자매는 상대방의 죄책감을 이용해 복수를 하거나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고통을 가하면서 과거로부터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가족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픔은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영화인 듯합니다. 영화의 엔딩에서는 자신을 미친 여자 혹은 범인으로 알고 둘러싸는 수많은 사람들을 관객 삼아 해변에서 춤을 선보이는 제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나는데요. 해변에서 경찰에 쫓기는 것도 모르고 구경하는 대중들을 자신의 팬으로 착각한 제인이 자신의 소녀 시절과 구분하지 못하고 흥에 겨워 춤을 추는 이 마지막 장면은 울적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대중의 시선에 갇혀 끝내 자아를 상실하고 마는 베이비 제인이 되고 싶은 올드 제인. 제인이 엔딩 장면에서 추는 이 자기 인생이 담긴 춤이 설령 현실 감각으로 보면 미친 여자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녀의 일생과 심리의 일부를 영화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기에 한 여자의 전부를 건 희망 혹은 환상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라이벌이 출연하지만 왜 제인으로 제목이 정해졌는지 자매의 관계나 질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제인의 심리와 제인에게 벌어진 일에 중점을 두었는지 이 강렬하고 아름다운 엔딩 장면 그 자체가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두 캐릭터를 대비하며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오프닝 10여 분 동안 나오는 두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 두 캐릭터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베이비 제인으로 스타가 된 제인의 버르장머리 없고 교양 없는 말투와 행동, 이에 정반대로 소심하고 또 수줍어하는 블란치의 모습은 이후에는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그 말투와 행동만은 거의 그대로 나이 든 시점까지도 이어지는 아이러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도중에는 제인이 실수로 가정부를 죽이고 차에 싣는 장면과 이후 블란치를 싣고 가는 장면이 비슷하게 겹쳐 나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결국 차 사고를 한 번은 제인이 또 다른 한 번은 블란치가 낸 것이었죠. 또 한동안 블란치에게 냉소적이었던 제인이 블란치가 원하는 음식을 사러 가는 장면은 제인과 블란치는 결국 피를 나눈 자매이며 한 몸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특히 영화의 엔딩에서 경찰이 실종된 자신을 발견했음에도 그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 주변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에서는 어린 시절 항상 자신에게 밀려 주목받고 싶어 했고 또 결국 대배우가 된 언니 블란치와 어린 시절의 영광으로 돌아가고파 계속 과거로 돌아가는 제인의 모습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그 둘은 똑같이 결핍으로 인해 과거 속에 살아간다는 점에서 몹시 닮아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영화 감독인 로버트 알드리치 감독은 사실 내 영화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은 모두 같다라면서 자신의 영화 속 캐릭터들이 단순하고 심플한 사람들임을 인정합니다.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은 삶보다 큰 존재들로 무엇을 하건 자신만의 방식대로 스스로의 고결함을 찾으려고 한다. 그게 죽음을 초래할지라도 말이다. 알드리치의 인물들은 냉소적이고 염세적인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변화나 정세를 고려하지 않으며 죽음을 담보로 해서라도 고결한 자아를 완성하려 합니다. 차별, 불평등을 견디고 살인, 강도, 학살, 잊혀짐, 이류, 또 흘러간 세월 속에서 악착같이 살아남는 법을 터득하죠. 공격과 수비가 난무하는 이 생존의 장에서 어찌 보면 그들은 방어자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보다 방어가 우선인 것처럼 또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자인 것처럼 말이죠. 영화 속에서 대비되는 두 캐릭터를 설정한 것처럼 공간에서도 1층과 2층이라는 설정을 통해 그 특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요. 1층은 그야말로 계단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죄인으로서는 어떠한 불편 없이 먹을 음식과 또 수시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 편한 공간이죠. 반면 2층은 제인이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자매인 블란치가 살고 있는 곳이고 또 블란치의 입장에선 친구라곤 함께 있는 세장 속의 셋뿐이며 휠체어나 가정부, 엘비라의 도움 없이는 1층으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두렵고 무서운 공간일 뿐입니다. 영화는 작은 소품 설정 하나까지도 허투루 하지 않았었는데요. 예를 들어 우측 상단에 빨간 동그라미 쳐진 이 소품은 과거 어렸을 적 영광의 사진들로 도배해 놓은 늙은 제인의 방에 있는 빈 액자 하나인데요. 이것은 제인이 언니의 성공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고 또 제인의 인생은 그녀의 영화 경력이 실패한 이후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백지 상태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두 여배우의 연기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영화 속에서는 늙고 못생긴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여배우들이었습니다. 언니인 블란치를 연기한 조안 크로포드는 연기력은 비록 인정받지 못했지만 육체파 배우로서 성공한 인물이었고 동생인 제인을 연기한 베티 데이비스는 연기파 배우로 매우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베티 데이비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캐릭터 베티 붐의 모태가 되었다는 소문까지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다던 두 배우는 조안 크로포드의 이 말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확실히 베티 데이비스는 내가 튈 자리에서 관심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영화를 다시 보면 그런 이유가 그녀는 아류처럼 보였기 때문이고 나는 여전히 스타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 근거가 되어버린 너무나 달라서 항상 부딪혔지만 내밀한 욕망은 또 너무나 같아서 밉지만 미워할 수도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도 없었던 이 슬픈 두 자매. 진짜 아픔은 이렇듯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주는 상처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그것이 자기 자신일 수도 영화에서처럼 가족 혹은 자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증오는 사랑처럼 사람을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람의 지각 능력을 변형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요. 실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보고 싶은 것만을 볼 뿐이죠.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신의 일부인 무언가를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헤르만 헤세의 말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영화 밀양을 소개해드리면서 용서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그 미워하는 상대에게 넘겨버리는 것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이기심이자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자기 선언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영화 소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